이번 영상에서는 담배 판매권, 거리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담배 판매권이라고 칭하기는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담배 소매인 지정이라고 합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나와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 지정이 필수입니다. 결국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 제한 기준은 법적으로는 기본 거리는 50m로 되어 있고 지자체마다 강화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100m로 강화가 되었고 울산시 같은 경우는 전구에 걸쳐서 50m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나 서울 같은 경우나 구 단위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가 아니라 구에서 특히 본인이 신설하려고 하는 담배 판매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조례나 규정을 찾아보시는 것이 거리 제한 기준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기본 외 100m 또는 50m 그리고 울산시는 50m입니다. 거리 측정 방법은 원론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점포 외벽 간 보행자 통행로 해당거리입니다. 점포 외벽을 기준으로 하고 보행자 통행로를 통해서 해당거리로 갈 수 있는 형태로 해서 거리를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 규정을 적용을 하고 지하나 2층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건물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네에는 지하나 2층 이상 부분이 잘 없었고 담배 같은 경우에 신설되는 것들이 많은 곳들이 편의점에서 판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편의점은 1층에 대부분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전자담배가 많이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2층이나 지하에서 판매를 하는 곳들이 생기면서 이러한 규정이 많이 이슈화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에서 있었던 재미난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8일자 신문기사입니다. 담배 팔려고 횡단보도 무단 설치. 남녀 2명이 새벽에 횡단보도로 그리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나왔습니다. 경찰에서는 삼산 디자인거리에서 불법 확인 후에 해당 부분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 설치에는 담배 판매권 신청과 관련해서 범행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왜 횡단보도를 그리게 되었는지는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삼성 디자인 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 폭으로 해서 실제로 한 대 정도 차량이 통행이 가능한 곳들이고 이 횡단보도가 없다 하더라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사람들은 차량이 없으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은 앞서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설명드렸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길게 줄글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횡단보도를 그리게 되었는지 결국 본다 하면 일단은 보도를 기준으로 본다 해서 보도를 끼고 점포가 출입문이 이쪽에 각각 중앙에 나 있다고 하더라도 점포 외벽을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해서 거리가 50m 이상 되어야 하는. 만약 점포 가운데 일부 다른 점포가 끼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 점포가 끝까지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이 뚫려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점포가 아니라 점포가 끝에 있는 이 외벽을 기준으로 여전히 거리를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점포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구분된 점포를 기준으로 해서 외벽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맞닿은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도 측정에 있어서는 보도를 끼고 점포들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 점포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쭉 있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보도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점포의 최단거리 보도 안쪽으로 해서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이 아니라 1번 방식으로 거리를 측정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도를 바깥쪽으로 해서 끼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점포가 있든 없든 상관은 없지만 이 보도를 기준으로 해서 직선 형태로 해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은 불가능하고 여기에 만약에 나대지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도를 기준으로 직각 형태로 해서 이동하는 기준으로 해서 점포 외벽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보도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보도를 최단거리로 움직이는 대각선 방향으로 해서 최단거리로 움직이고 횡단보도 끝쪽을 따라서 움직인 다음에 다시 보도에서는 최단거리로 움직이는 이런 형태로 해서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횡단보도가 점포하고 100m 이내에 있는 경우에 횡단보도를 사용한다라고 보고 있고 100m를 초과해서 횡단보도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직선상 최단거리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100m가 초과되든 아니든 횡단보도를 결국 거쳐서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거리가 너무 멀어질 수도 있고 다수 점포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런지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최단거리로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는 보도 부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 도로 끝쪽을 따라서 이동을 해서
횡단보도 또 끝쪽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100m 이내라고 한다면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지나가고 100m를 초과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끝쪽으로 이동하는 이거 대각선이 아니라 직각 형태로 해가지고 이동을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거리 측정을 하게 됩니다. 약간 더 복잡한 형태로 본다 하면 먼저 사유지 인도 같은 경우는 직각으로 수직으로 해서 이동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직선거리로. 왜냐하면 사유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건물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횡단보도로 도로를 이동해서 지나가다가 진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른 출입구를 통해서 바로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쪽으로 와서 최단 거리로 와서 진입을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직선으로 진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사유지가 없는 그냥 국유지나 공유지 같은 경우에 보도는 그대로 최단 거리를 통해서 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도 최단 거리로 해서 여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A 점포와 C 점포를 기준으로 본다 하면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것이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고 사유지 같은 경우에 직선으로 하는 형태로 해서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도로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의 도로 거리 측정 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규칙에는 되어 있습니다. 점포 분할로 거리를 늘리는 방법이 과거에 꼼수 형태로 뭐 이야기가 있어 왔는데 현재는 이제 거리 측정 방법이 달라져서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방법을 그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기존의 점포가 도로를 끼고 있는데 여기에 뭐 복권방이라든지 뭐 다른 업종을 하나 끼워가지고 세운 다음에 출입구가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점포의 끝쪽에서 거리를 측정했다. 외벽까지 해서 거리를 측정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바뀌어서 건물상의 전체가 벽으로 막혀 있지 않다라고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라도 뚫려 있다라고 하면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일부만 구분을 하는 과거의 꼼수 방법은 현재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담배 일반 소매인 지정 기준으로서 담배 소매인의 영업소간 일정 거리 제한은 뭐 담배 유통구조 확립을 통해서 뭐 국민건강, 세금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일반 소매인 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일반 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라고 해서 신규 소매인이 있고 기존 소매인이 있을 경우에 신규 소매인이 허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50m가 넘어야 되는데 50m가 안 되는데 인근에 생긴다라고 하면 기존 소매인으로서는 손님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신규 소매인이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청이라고 한다면 구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이 신규 소매인의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역시 50m라는 기준을 안 지켰을 때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본다 하면 두 영업소는 D 아파트 출입문 안쪽 진입 구간에 단지 내 도로 사이를 두고 위치해 있다. 우선 도로를 끼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쭉 있는데 여기에 뭐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두 판매소가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으며 차도 중앙에는 황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앙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아파트 부지를 경계선을 벗어난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뭐 어느 정도 또 보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상태에서 보도가 경계에서 넘어간 상태에서 아마 어느 지역쯤에 이제 다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영업소 간 거리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 53.7m, 횡단보도를 이용했을 경우 53.7m. 횡단보도는 제일 안쪽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겠죠. 53.7m. 도로를 직접 횡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37m. 그렇게 해서 해당 부분은 원고는 해당 도로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므로 횡단보도를 이용한 거리 53.7m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고 피고는 실제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최단 거리 37m로 주장했습니다. 여기에서 원고는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고 한 사람이고 피고는 구청이었습니다. 구청은 37m밖에 안 되니까 허가가 안 된다. 신규를 신청하는 사람은 53m가 되니까 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구고등법원 판결은 이격거리 구정은 영업도 범람 방지가 목적이 있고 도로교통법과는 입법 취지가 다르다. 그래서 해당 도로는 아파트 단지 내 사유지로 이용자가 제한적이고 보행자의 빈번한 도로 횡단이 예상되는 곳이다. 이 아파트 도로 안쪽에서는 사람들이 차가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충분히 예상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자들이 횡단보도를 통한 우회로보다 앞쪽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 바로 단지 내 도로를 건너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해서 기존 영업자의 이익 보호와 과당 경쟁 방지라는 담배 사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1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이루어졌고 2심에서도 해당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사례와 비슷한 면도 있으면서도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영업소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약간 위쪽으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원고 기존 소매인 쪽에서는 도로 폭이 좁아서 사람들은 횡단보도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직선으로 건너다닌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경유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존 소매인들 같은 경우는 이 폭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건너다니기 때문에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리를 측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과거에는 구청이 다른 소매인 지정 시 횡단보도를 고려하지 않고 직선거리로 측정을 했다. 근데 이제 와서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200m가 넘는다고 측정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횡단보도를 고려하지 않고 직선거리로 측정해서 50m가 넘어서 오케이 신규 출점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200m가 넘는다라고 측정을 하는 것을 횡단보도를 이용한다라고 보는 것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취소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원고와 새로운 영업소 사이를 거리를 측정할 때 보도로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경우로 측정을 했고 법정 이격거리 50m 이상이니까 문제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북구청장의 거리 측정 방식이 적합하다. 즉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적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거리를 본다면 실제로 쭉 돌아서 횡단보도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보았습니다. 영업소 간 거리는 도로교통법을 감안하여서 통행료를 따라서 최단 거리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상태에서 보행자는 보도로 통행을 해야 되고 도로를 횡단할 땐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정상적인 보행 경로라는 것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경로다라고 되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과거 사례에 있어서는 해당 도로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고려하지 않고 측정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현재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현행 규정에 맞다라고 해서 182m로 측정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위쪽에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종래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다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아파트 단지 내가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도로였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에서 건너다니는 것으로 본 것과 약간 차이가 있게 판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서 이야기 드린 부분과 관련해서 지하와 뭐 2층에 만약에 있을 경우에 출입문에 1층 출입문의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지금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았을 때 나왔던 판례여서 지금 현재는 딱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 삼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이 끝부분으로 해가지고 이 전체 들어가서 이 안쪽 끝으로 해서 측정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50.8m 그리고 서구에서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안쪽에서 측정을 지상의 외벽 부분에 있어서 측정을 했을 때 이 건물의 안쪽으로 해서 들어와서 움직이는 형태로 측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판매는 여기 지하 1층에 있는 마트에서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벽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하의 기준으로 지하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안쪽 부분을 통해서 출입구 나가는 쪽으로 해서 측정을 한 다음에 50.8m 그리고 이 외벽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한다면 47.4m 이 안쪽에 정육점이 별도로 마트 내 구분되어서 정육점이 있었는데 이 정육점 외벽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고 하면 38m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트 정육점 부분을 이제 제외하고 마트 순수하게 마트 있는 부분만 측정했을 때는 40.4m라는 거. 여기에서 보면 최초 지정 시에는 이제 편의점, 영업소 외벽에서 경쟁업소가 있는 마트까지 중앙 1층 출입 마트까지 측정한 거리였고 조사 기간이 50m가 넘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주 출입구를 기준으로 신규고 기존 마트가 있었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이제 50m가 넘었다라는 것이고 47.4m로 측정한 영업 지정 취소 근거 중에 하나였던 건 원고 영업소 외벽에서 경쟁업소가 위치한 1층 점포의 도면상 관계 부분까지 측정한 것입니다. 도면상 거리 정육점을 제외한 부분 47.4m 그리고 영업소에서 경쟁업소가 있는 건물의 외벽까지 측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38m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이제 영업소 정육점을 포함한 이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했던 부분. 그래서 민원 제기 후에 재측정을 통해서 47.4m와 38m라는 결과를 얻고 원고의 담배 도메인 지정을 취소, 신규 지정을 한 걸 취소했다라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지정 취소가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규칙에서는 영업소 지하 또는 2층 이상이 있을 경우 어디를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해야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영업소 외벽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고 건물 전체 외벽이냐 해당 점포의 외벽이냐는 등 그래서 해당 점포의 외벽이냐 건물의 외벽이냐 그런 부분들이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 지정 시에 적용한 50.8m 1층 출입구 기준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원고는 구청의 담배 소매인 지정을 신뢰해서 편의점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 등 상당한 비용을 투자했고 만약에 지정이 취소됐을 경우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 반면 거리 측정 규정이 모호한 상황에서 처분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원고 승소, 취소가 되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편의점 가맹을 담배 소매인 지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편의점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는 담배 매출이 30에서 40% 정도 된다고 흔히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 매출을 하는 40%가 전부가 아니라 담배를 사러 오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담배 소매인 지정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 애초에 편의점 자체를 개설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신뢰보호 원칙을 통해서 기존 소매인 지정을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